블루칼라 열풍, 한국은 왜 예외인가? 그리고 그 미래는? 특고압 케이블 작업공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블루칼라 직업 중 하나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평균 84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임금 수준만 보면 당연히 많은 지원자가 있을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자가 드물다. 한 전문업체 대표는 자격증 교육까지 회사 돈으로 시켜줘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은퇴한 숙련공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접공이나 미장공 등 다른 블루칼라 직종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상황은 다르다.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블루칼라 직업의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 등록률이 하락하는 반면 직업교육 중심의 2년제 전문대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서는 블루칼라 노다지가 터졌다거나 공구 벨트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블루칼라 직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이 높아져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작동하는 사례다. 미국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부활이 주요 경제 위제로 떠오르면서 블루칼라 직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건설, 운송, 제조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임금 일자리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술을 습득한 젊은이들이 대학 교육보다 직업 교육을 선택하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이중 교육 시스템을 통해 블루칼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높여왔다. 독일에서는 직업 교육과 현장 훈련을 결합한 이 시스템을 통해 고숙련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링, 제조, 건설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전문성과 경력은 대학 졸업자들 못지않게 존경받고 있다. 호주는 고소득 직종 중 상당수가 블루칼라에 속한다. 특히 광산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고임금을 제공하며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서구 국가들은 블루칼라 직업을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벌 만능주의와 사무직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학벌을 숭상하는 문화로 인해 젊은이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압박을 느낀다. 이는 블루칼라 직업에 대한 지원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 기능직 채용 시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학력 중심의 채용 관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대학을 다녀야 하고 대학을 나오면 응당 사무직을 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블루칼라 직업을 경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블루칼라 직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육체노동 인력의 희소성이 커지는 한국에서는 블루칼라 직업의 가치가 점차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산업 구조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블루칼라 직업의 전문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블루칼라 직업은 높은 숙련도와 전문 지식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혁이다.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기업들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십, 실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한 청년들이 블루칼라 직업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셋째, 사회인식의 변화다. 최근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안정적인 삶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블루칼라 직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에 주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블루칼라 직업의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블루칼라의 재발견.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블루칼라 직업의 위기는 일종의 사회적 전환점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와 사무직 선호 경향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미래에는 산업 변화, 인력 수요, 사회 인식 변화 등을 통해 블루칼라 직업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블루칼라 직업의 존중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블루칼라 직업은 더 이상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에서도 블루칼라 열풍이 불어올 것이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21세기 국민교육 현장. 대개 사람들은 킹카드를 처음 만나면 호텔의 수위처럼 노예 같은 태도를 취하는데 이는 호의를 얻으려는 무분별한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하지만 우리 폭탄들은 국민교육원장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훈육하러 들거나 인간의 존재 이유를 턱 밑에 들이대며 우리를 강요할 때 킹카들의 의견을 완전히 부인해야 한다. 대다수의 폭탄들이 국가의 대소사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며 개인의 행복을 우선할 권리조차 없다. 는 킹카들의 말에 속고 있다. 킹카의 이데올로기는 우리 폭탄들이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이 물음에 대해 국민교육헌장은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가르쳐주지만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고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자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 분들과 그저 자신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는 놈들이다. 기실 개인이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믿는 본능적인 인간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번영은 관심받기다. 국민교육헌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탁월하고 대단하신 분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와 같은 특수임무를 띠고 태어난 대다수 위대한 분들과 달리 필자 같은 극소수 괴짜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늦게 일어나고 유유자적하며 게으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인생을 음미하는 방식도 다르다. 위대하고 특별한 분들은 세상과 국가의 대소사를 내 일처럼 챙기기에 새벽에 일어나도 하루가 너무나 짧다. 그분들은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느라 너무 바빠. 내가 누구인지 혹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와 같은 하찮은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모두가 정치인이고 논설가인 그분들은 오늘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과 맞짱 뜨고 세상의 모든 부정에 맞서며 지역감정과 씨름하느라 너무나 바쁘게 산다. 사실 그처럼 숭고한 분들에게는 자신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 자영업자, 하급 샐러리맨, 노동자, 농민과 도시 서민들 같은 자신의 정체성은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우리 같은 극소수 보통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분들이 세상의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고 헤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극소수 보통 사람들이 그런 특수 임무를 띠고 태어난 대다수 위대한 분들 앞에 삼가 머리 숙이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세뇌시킨 지배 이데올로기 위 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사실 누가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조작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유튜브 TV와 인터넷을 새로운 신앙으로 받들고 마음에 드는 정치인을 사제로 떠받들며 오늘도 희생양을 찾아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환호하는 분들이여. 계속 분투하시고 더욱 분발하시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대들, 특수부대원들 앞에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축복이 따르리라. 영광을 누리리라. 그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침번을 서고 있음에 오직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 너무 행복하니까.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